정치 구구단도 김경수 의원 그리고 드루킹 관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 이상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두 분께 질문 드릴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선거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김경수 의원이 낙마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출마를 강행을 했고 그 의지는 아마 당에서 또 마땅한 후보도 없고 가장 경쟁력이 강한 분을 징발한 셈인데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출마를 강행하는 건데요. 이 수사 상황이 진전이 돼서 만약에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어떤 연관성이 좀 더 지금 의혹 수준 이상의 관련성이 굉장히 깊게 드러난다면 김경수 의원이 과연 끝까지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에 불과한데요. 앞으로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예, 어제 고민 끝에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상일 의원께서는 앞으로의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도중에 낙마할 수도 있다.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이상일 의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거나 좀 화가 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수기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네, 어제 오전에 출마 선언을 취소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출마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거의 다 알려져 있었고요. 본인도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쪽으로 굳어져 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그 방어적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하나 둘 뭐 URL 보낸 것도 나오고 이렇지만, 그러니까는 그게 드러나기 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돈독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표현으로 하면은 그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들이 뭐 그렇죠. 나오고 있다는 지인들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동지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전에 이제 알았고, 근데 그때 알고 나서 보면 어쨌든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는 모임인 거잖아요. 경제 민주화를 지지하는 모임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지지하는 그 문재인이라는 후보를 지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생각이고, 그렇다면 선거 때 당선시키는 거는 맞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의 동지적 관계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출판사도 가고 그 의원실에서도 만나고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얘기는 그 동지로 알았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돌변해서 선거에 대한 대가, 본인의 기여한 바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협박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건데, 어쨌든 동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것보다도 좀 더 깊은 관계들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데 대한 우려, 그게 이제 전체 선거판에 미칠 영향,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거에,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방어적 선거를 해야 되는 데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또 의원직은 하나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할 경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본인이 출마를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뭐 좀 나오고 있지만 당에서는 판단을 해봤을 때 조사를 다 해봤다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돈이 갔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 당에 이 SNS와 관련된 조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조직의 하부까지 다 조사를 해보니 돈의 흐름은 전혀 없다. 뭐 김경수 의원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거는 자신 있게 갈 수 있다. 앞으로 하더라도 이를테면 선거 때 하나의 조직으로서, 같은 뜻을 가진 조직으로서 활동을 같이 했다는 부분까지는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돈이 나오면 문제였는데 돈은 아니라는 게 자체적으로는 조사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가자. 뭐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한 번 무너지면 이건 우리가 다 인정했다는 게 되는 거고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야당에서는 어차피 지금 선거가 그동안의 판세가 민주당의 민주당 우세 쪽으로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 판을 좀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복심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청와대로 밀고 갈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방어적 선거로 가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공세적 선거로 가자라는 쪽의 얘기들이 이제 더 많이 나오고 김경수 의원을 설득하면서 막판에 이제 바뀌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수길 기자가 취재한 결과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김경수 의원도 본인이 불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혔었는데 당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 내용이다. 그리고 더욱더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고 뭐 조사를 해봤더니 드루킹과 사이에 돈이 오간 것은 없다. 그러니 김경수 의원이 출마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체적인 선거판도 우세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이제 취재한 예. 내용인 거고요. 예. 그러나 이제 봤을 때 당에서 조사한 내용이 과연 그 정도에서 끝날 것인가 부분은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도 청와대에서 해명했던 거,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1차로 했던 거가 2차에서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뭐 URL 원래는 안 보냈다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했던 게 이제는 본인이 직접 URL 보낸 것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이를테면 돈의 경우도 당내 조직에서는 가지 않았으나 외곽에서 혹시나 만들어져서 전달됐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경우는 뭐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경우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이수기 기자의 취재 결과 또 분석에 대해서 이상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상황은 뭐 굉장히 유동적이어서요.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수사가 진전이 되고 있고 다만 김경수 의원이 맨 처음에 14일 날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우리 이 기자 말씀하신 대로 동지적 관계라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활동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한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냈고 김경수 의원은 그 사람이 또 나름대로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다 일축했다는 식으로 그래서 아주 긴밀한 관계나 뭐 동지적 관계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틀 뒤에 16일 날 결국은 최소한 5번 만났다. 출판사에 2번 갔고 또 김경수 의원이 간접적으로 본인이 홍보를 원하는 기사의 그 인터넷 주소 URL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드루킹한테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14일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져요. 또 처음에 드루킹을 만난 시점에 대해서도 2017년 경선 때 처음 만났다고 14일 그랬는데 또 16일은 2016년에 총선 이후에 만난 거로 나왔고요. 게다가 어제 SBS 보도에서 결국은 기사 URL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한테 10개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나오는 건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텔레그램 말고 또 별도로 대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김경수 의원이 홍보해 주세요 이런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텔레그램에서는 알았습니다라고 한 거하고 지금 처리하겠습니다 한 거하고는 또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뭔가 서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처리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김경수 의원이 원하는 기사를 여러 가지 형태로 확산을 시키고 또 댓글도 달고 또 공감이나 비공감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나름대로 여론 조작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확인이 돼봐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김경수 의원 해명에 계속 석연치 않고 달라지면서 관계성이 보다 더 긴밀해지는 쪽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좀 더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그런 흔적들이 더 많이 나온다면 김경수 의원은 선거 치료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아마 민주당 전체에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좀 더 결정적인 만약에 단서 같은 게 나오면 김경수 의원이 과연 끝까지 후보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뭐 그런 정도 상황 미리 염두에 안 두고 뭐 출마 선언을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검 조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아마 출마 선언을 한 것 같고 민주당도 뒤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어떤 메시지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1차 해명이 있었고 2차 해명이 있었지요. 조금 말이 바뀌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여러분께 김경수 의원의 1차 해명과 2차 해명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례적으로 감사의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낸 적은 있지만 마치 무슨 상의를 하듯이 주고받는 그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수백 건씩 주고받았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후보 수행하기 전에 공보를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공보를 맡고 있는 동안에 후보에 관해서 좋은 기사,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하는 적은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기사가 혹시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 그건 저는 뭐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경수 의원이 2차 해명 때 하는 거 보면 오늘 경찰이 어제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 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리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어차피 보여요.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드루킹이 어쨌든 적대적인 상황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드루킹이 언제 어느 시점에 뭘 내놓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다 까진다라는 생각을 하에 본인이 이걸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어제 불출마를 고민했던 거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법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인도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매크로를 대선 때 활용했다거나 그다음에 돈이 갔다거나 뭘 지시를 했다거나 이를테면 그런 식의 그 불법적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정무적인 걸로 봤을 때 저렇게 본인이 해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당에 지우고 싶지 않아서 이제 불출마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당은 오히려 그 생각을 반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만두는 것보다 우리로서는 지금 선거를 치러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출마 쪽으로 설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당에서도 그렇고 안희정이 무너진 데 이어서 김경수까지 상처를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상실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우리로서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정치적이라면 이건 돌파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일종의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면 돌파가 해답이다. 이런 그런 상황인 것 판단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두 분도 김경수 의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깊이는 모르지만 뭐 저도 작년에 전화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 봉하마을 가시기 전에 이번에 그 드루킹한테 보낸 URL 기사에 그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굉장히 아주 젠틀한 점잖은 분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사실은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언론인 사이에서도 김경수 의원에 대한 생각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해왔고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갑질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분이고 그래서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좀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에서 계속 그런 의정 활동을 했는데 당에서는 경남지사로 가장 적임자다고 생각해서 징발된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경남지사 후보를 염두에 두고 뛰던 분들 3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다 배제하고 전략공천으로 소위 낙점을 한 셈인데 그분들도 반발을 처음에 하다가 결국은 승복한 까닭은 김경수 의원이 경남에서는 자기들보다는 경쟁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그 민주당에서는 매우 기대하는 소위 기대주의였고 소위 동진 정책의 천병 역할로서 굉장히 효과를 볼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드루킹 사건이 터지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진 건 사실이죠. 만약에 이걸 돌파하면 그야말로 차기 대선 주자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기식 전 의원의 경우하고 좀 비교하면은 김기식 전 의원이 좀 화낼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에 이제 쓴소리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의원한테도 그렇고, 그다음 상대 피감기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그 피감기관의 돈을 사용해서 뭐 출장을 갔다 이런 의혹이 나왔을 때 여당 안에서조차도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막 감싸는 분위기가 이렇게 감지되지는 않았는데 김경수 의원 건이 나오니까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뭐 심하게 할 이유가 있나? 처음에는 그런 기류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있어서의 최대 핫 이슈가 될 수 있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경남지사 선거는 뭐 본인의 거취가 결정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전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당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120%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 개인에 대한 호불호 이 부분을 지금 떠나서 여기는 그냥 전선을 깔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걸고 특검, 뭐 국정조사, 그다음에 그 국회 파행 뭐 이 지금 전략을 갖고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김경수 의원에 대한 호불호. 근데 김경수 의원은 전반적으로 정치권 내부에서 언론계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상당히 진중하고 가볍게 이야기하거나 처신하지 않고 뭐 가령 기자들이 전화를 하더라도 못 받으면 반드시 늦게라도 전화를 주고 어떤 질문이냐 할 수 있는 답변 다 해주고 이런 김경수 의원이 고심 끝에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김경수 의원도 특검 조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또 경찰에 소환하면 경찰 가서 조사도 받아야 되고요. 경찰의 수사 상황 진전 그 내용에 따라서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선거 전망 달려있다 이런 평가를 두 분이 해주셨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선거 출마 선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함께 보실까요? 자신은 치해법권지대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신이 갈 곳은 경남도청이 아니라 감옥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특검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떳떳하다면 최순실 특검을 우리가 받아들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의 특검 주장에 직접 대답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 글 이상일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대표로서는 당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고 진두지휘해야 할 입장에서 일종의 정치 공세성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지금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라 지금 뭐 이야기하긴 그렇죠. 지금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경남지사 출신이고 경남은 꼭 지켜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경남을 못 지키면 홍 대표가 당대표를 물러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김경수 후보에 대한 공격은 더 강해질 거로 보이고요. 이 특검과 관련해서 저는 홍 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하신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그제 청와대 대변인이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건 청와대를 모욕하기 위한 거다. 정부와 여당을. 이게 사실은 청와대 대변인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검법은 국회에서 다뤄지는 거고 입법권은 국회에게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특검을 안 받겠다고 말하는 거는 국회에 대한 올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와대가 특검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 여당의 이야기에서 여당이 반대하면 되는 건데 청와대가 미리 나서서 입장을 발표해버리면 여당한테는 족쇄를 채운 셈이고 여당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데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최순실 씨 사건과 드루킹 사건을 평면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최순실 씨의 과정을 보면 2016년 9월에 이 문제가 터지면서 많은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겨우 마지못해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에 배당을 합니다. 게다가 조직이 작았죠. 근데 자꾸 커지니까 수사 인력을 좀 보강을 해요. 그러면서 수사를 좀 하는데 그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계속 특검을 하자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2016년 11월 17일 날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12월 6일 날 특검이 임명이 돼서 검찰이 수사하는 모든 기록을 이제 받아서 다시 수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에 있으니 그거 지켜보고 특검하자. 이거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고 김경수 의원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초강도의 수단인 특검을 민주당이 해도 상관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털어야 민주당이 또 김경수 후보가
이 선거 치르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특검을 하자는 국민들의 아마 수치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수기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야당에서 그 특검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특검의 효용성이 지금 국면에서 어디한테 더 유리할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당에서도 특검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 그 특검이 목적하는 바, 그 법에 특검 법에 정하는 바의 사안만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 제일 두려워할 부분은 이를테면 김기봉수 의원이 압수수색 당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것까지 다 이렇게 수사의 대상이 됐을 때 이른바 별건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별건이 경찰과 검찰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저는 훨씬 더 부담스러우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특검은 오히려 딱 이 주제만 갖고 할 경우에는 그 별건 수사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없어요. 거기다가 앞으로 특검법 통과되고 특검을 임명하고 이런 과정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해서 국면이 전환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검찰한테 맡겨놓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특검을 이렇게 굳이 얘기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당에서도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런 데 대한 계산들을 서로 해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뭐 검경 수사 믿을 수 없다. 지금 검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검경도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수기 기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상일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의 특정하는 거, 특검의 수사 범위가 특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최순실 특검 때도요.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지금 특정이 안 된 상황에서 무슨 특검법이냐 그러는데 특검법 이름부터 포괄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에 관한 특검이에요. 그래서 예. 포괄적으로 수사 범위를 정하면 문제가 없고요. 이른바 그 등자 하나 들어가면 다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민의 의혹이 굉장히 커졌고요. 모든 언론도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보면 검찰,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도 국민들이 안 믿고 야당이 안 믿어서 결국은 특검으로 또 가자고 이렇게 뭐 정치 공세성도 있지만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빨리 이 문제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특검은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결국은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바로 특검이 임명됐는데 그거는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특검 임명은 상당히 빨리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요. 특검의 임명권을 야당한테 줬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당한테 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여당이 특검을 기피할 이유가 없겠다. 게다가 김경수 의원이 나 특검 받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계속 여당이 선긋기를 할 이유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당 안에서도 지금 보면 특검을 받자는 쪽하고 특검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쪽하고가 좀 나눠져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도 특검을 받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그 특검의 효용성에 대한 판단들이 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당 안에서도 오히려 특검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팀이 있고 그러지 않은 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믹스돼서 나오는데 여당이 어떤 전략을 세울지는 모르겠으나 이 특검이라는 카드가 야당한테 그렇게 100% 지금 좋은 카드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국회에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돼 있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한다거나 법무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인지를 검찰총장의 의견 들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 과연 이 특검, 드루킹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들을 좁혀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